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 매력적인 엄마 되는 법 저자 백란현입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네. 네, 학교 선생님이신데 독서 교육 쪽으로 좀 특성화되어 있나요? 제가 신규 교사 때 2년차 때 제가 학교 도서관 업무를 맡았어요. 그때는 책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도서관 업무를 맡아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26살 때. 그때부터 시작된 독서 교육이 지금까지 저의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교사 입장에서의 어떤 특색? 그렇게 해서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학급 독서 교육, 학년 독서 교육, 이제는 지금 김해 독서 교육 지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네. 여자 매력적인 엄마 되는 법. 저도 매력적인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읽어봤는데요. 네. 이 책의 제 3장까지가 새 아이와 직장맘의 어떤 고군분투기였어요. 네. 정말 이 이야기는 여자분들이라면 밤을 새워서 수다를 떨어도 맞아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좀 수월해지셨어요? 저는 휴직을 한 적이 없어요. 육아휴직을. 그래서 그래요? 네, 공무원이신데. 네, 제가 또 남편의 그런 사정상 제가 조금 더 가장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계속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남편이 많이 전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축기를 들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네. 애국자세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셨고 막내는 아직 어리잖아요. 막내가 이제 9살인데요. 네. 제가 막내가 4살, 5살 때 이제 작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가장 손 많이 가고 바쁠 때인데 그쵸. 그때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때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들 키우기 전에는 좀 모임도 가고 뭐 그림책 모임 그런 것도 갔는데 코로나니까 모임이 없어지고 또 집에서 줌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잠깐 노는 동안 또는 자는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4살, 5살 때 막내가 아이가 4살, 5살 때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손이 거의 안 가요. 9살이니까. 마음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잘 키우셔서 아이들 잘 때는 엄마들이 드라마 정주행 하는데 그렇죠. 네, 휴대폰 보거나 어떻게 독서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동화책, 그림책 이런 거 읽고 요즘에는 동료 작가들이 쓴 에세이 이런 거 읽고 있고요. 독서보다도 이제 글쓰기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 책쓰기 무료 특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 보고 있죠. 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는 뭐 옷이라든지 화장품 또 예쁘게 머리를 꾸민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없고 가방도 뭐 어떤 가방이 좋은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책을 많이 삽니다. 그 책이라는 게 도서관에 가서 물론 빌려서 읽기도 하지만 좀 배송을 좀 빨리 받고 또 배송 오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박스를 뜯어서 꽂는 그 상황이 너무 기대되고 좋아가지고 제가 책과 저를 좀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저에게 매력적인 엄마는 책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제가 매력이라는 거를 이제는 그 다음에 글쓰기, 그리고 책과 글쓰기를 이제 알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매력적인 엄마가 되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해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한달음에 오셨는데요. 행동력이 대단하세요. 평소에 마음먹은 일을 그렇게 실천하시는지요? 제가 좀 약간 즉흥적인 부분도 좀 있긴 있고요. 최근에 작가들 모임으로 인해서 잠실 교보문고에 자주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그럴 때 뭐 열차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올 수 있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3달 전이었나요? 바로 비행기 표부터 끊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독서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글쓰기까지 도전하셨는데 독서랑 글쓰기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육아하면서 나 좀 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 독서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교육, 어린이 책을 읽고 동화책을 읽고 교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독서 교육의 일환으로 제가 독서를 했다면 이제는 3명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드라마 보고 뭐 그냥 핸드폰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서 필사도 좀 하고 저를 좀 달라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도구로서 독서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100일 동안 33권 읽기라고 김진수 선생님 블로그를 찾아서 함께 하게 된 게 저의 어쩌면 독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바로 네, 어제 나온 책이에요. 네. 에세이처럼 살고 싶다. 책 표지도 너무 봄봄한데요. 네. 초여름, 초록초록해요. 네네. 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은 저희 이제 자이언트 인증 라이팅 코치 10분과 함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를 평소에 좋아하고 읽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40편을 같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 속에 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쓴 내용,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책 속의 그 한 문장, 두 문장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네. 에세이 책을 낸 후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저의 경우는, 이번 책 같은 경우는 그 에세이처럼 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책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좀 다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에세이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는 좀 제가 이 책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제가 쓴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썼잖아요. 썼으면 이 쓴 대로 작가의 삶도 이렇게 그런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같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그런 우정? 이런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네. 다 라이팅 코치 현재 70명의 커뮤니티 중에 10명이 같이 쓴 거기 때문에 너무 좋고 표지를 서로 막 찍어서 올리고 저는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책을 창가에 비추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 사진도 공유하고 이런 서로의 그런 우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쓰는 과정이라든지 오늘처럼 사진 공유하는 이 과정도 에세이 한 편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과 삶이 일치한다 이런 쪽으로 제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 작가님들이랑 같이 진짜 공감하고 네. 소통하고 함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가족에게 지칠 때, 네.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시고 조금 이제 어제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동생 부부하고 제가 또 친정에 다녀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의 모습 좀 정정하시면서 또 저한테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결혼을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정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너무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고요. 가족에게 지칠 때라는 거는 조금 제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든 또 친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치지만 또 글을 쓰면서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꼭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저의 그런 삶을 고백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쓰다 보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가족 때문에 제가 지쳤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도 가족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 역할도 너무 훌륭하게 해내시고, 책도 이렇게 많이 네. 내시고, 또 한 권의 책, 조금 다른 인생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쓰신 건지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조금 다른 인생을 위한 프로젝트는 제 첫 책이에요. 개인 저서로서는 첫 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교사로서 학교 도서관 업무를 맡아서 좌충우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책 책을 구매하는 업체도 또 정해야 하고, 뭐 디자인, 뭐 비품, 책꽂이, 뭐 이 모든 것들을 절차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신규 이제 1년 갓 살고 2년 차 들어갈 때 공사를 하라 이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뭐 선정위원회, 뭐 활성화위원회 이런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 업체 선정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어른들의 그런 권유라든지 영향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제 마음대로 했었어요. 제가 딱 추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20대. 예, 20대.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A 업체가 있다 하지만 제가 회의를 통해서 B 업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참 기억이 남고, 그 덕분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명예사서 엄마들을 뽑는다거나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도록 하는 그런 교육 쪽의 작업을 처음 하면서 제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던 게 저의 학급 운영의 전반적인 독서 교육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고, 저희 집 아이들도 독서 육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치렀고요. 그 덕분에 제가 독서 교육과 관련된 강의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담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일만 해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강의가 온다는 거는 추가의 그런 업무라서 좀 힘들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조금 더 책을 내는 덕분에 다른 강의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다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정도로만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독서 교육은 어떻게 해주세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1학년인데요. 사계절 교실 라이브로 인해서 그림책을 같이 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옆반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21권을 옆반에 보냈더니, 부장님 이거 어떻게 독서 지도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한 권씩 다 주면 이거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하셔서 제일 먼저 선생님이 실물 화상기에 책을 올려놓고 한 페이지씩 읽어준 다음에 나머지 20권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은 교사가 읽어주는 게 독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과물을 이제 요구하지 않는 게 독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고학년 아이들 독서는 조금 달라질까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도 고학년도 다 같이 한 권씩 나누어 주고, 그래서 고학년 독서도 함께 읽고 번갈아 읽고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너가 궁금했는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책 속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질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책 속의 문장을 찾게 하거든요. 책 속의 문장을 찾게 하면서 너는 그 문장이 왜 좋았는지, 너가 그 문장을 찾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책하고 자기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토론 쪽으로 고학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그런 학습으로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많이 내시는데, 네네.
글쓰기 노하우? 네,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하나의 글을 꼭지라고 하는데, 한 꼭지를 쓸 때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꼭지의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갑니다. 아, 이런 내용. 그럼 오늘 하루 살잖아요. 살면은 그 꼭지의 내용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가 촉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날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는 날도 있죠. 그러면 네. 그냥 책 안 쓰고 그냥 블로그에 글 씁니다. 네, 블로그에 글을 적어 놓으면 언젠가 어느 책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책을 쓰든 글을 쓰든 매일 조금이라도 끄적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내는 거를 네. 사람들한테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네. 이유가 있다면. 책 내는 거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거는 저 스스로도 좀 자존감, 이 말이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 챙기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스스로 나는 뭐 교사이자 작가인데 나는 평교사로 아이들 옆에 있어도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작가 역할까지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책을 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 내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책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그런 긴 여정에서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어떤 결과물을 딱 낼 수 있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이벤트고, 사실은 쭉 글을 쓰는 그런 삶을 알아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제가 오늘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또 소재가 되죠. 그래서 삶은 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그러면서 글을 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나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마음을 좀 기록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결론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그 출간도 당연히 좋고요. 매일 쓰는 삶을 좀 사람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교사 생활도 하시면서 책 쓰기 강의도 하시는데 그 진행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교사 대상으로 또 책 쓰기 교육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한테 책을 쓰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르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책을 쓰는 방법을 가르칠 때 뭔가 완벽하게 아이들한테 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 쓰기, 생활물 쓰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 제가 저희 반에서 쓴 건데 그냥 그 시를 엮어서 또는 일기를 엮어서 책을 출간하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책쓰기 무료 특강을 진행하면서 직접 글쓰기 시연도 보여드리고 한 편의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런 글의 구조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중에서 가장 좀 쉽게 하는 게 한 꼭지 쓰기 실전 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낼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다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었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한 편의 글을 쓰는 방법은 무료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선생님 대상으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주석초등학교인데요. 김해에 있는 주석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책쓰기 특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체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달라,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러면 직장 안에서 제가 책쓰기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같으면 제가 좀 부담스럽고 학교에 아이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그죠? 이걸 어떻게 하냐, 덜덜 떨리고 이랬는데
읽고 쓰고 강의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제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제가 책 쓰기 강의를 한다는 거는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의 강의가 선생님들의 쓰는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책임감 가지고 지금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 교육도 되고 선생님 자체의 책 쓰기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의 그런 다음 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강의를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고 책 쓰기 또는 글쓰기 챌린지를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동호회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책 쓰기 교육, 강의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같은 분이 학교에 계셔서 그 학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봐야죠. 네.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끝으로 선생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꼭지 있으면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저희 여자 매력적인 네. 엄마 되는 법의 마지막에 보면 네. 강사의 길이라고 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 지으면 강사의 길이라는 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고 집에서는 새 아이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자기 개발의 생각을 하나도 안 하다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책을 내고 그리고 강사의 길까지 진행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이고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하고 무슨 강의 준비를 해. 괜히 못하면 어떡해. 그냥 안 한다고 거절하고 마음 편히 살자. 이런 주의였다면 요즘에 강사의 길에 저는 먼저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고 공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1년 전에 제가 책 쓰기 무료 특강을 처음 했었어요. 2023년 4월 29일입니다. 그때 무료 특강이 끝났을 때 저의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기쁨, 희열, 이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길이라는 이 꼭지를 가장 제가 사랑하고 그런 독자님들한테 꼭 그냥 독자로서 남지 말고 읽고 쓰고 강의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선생님께 연락 좀 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저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책 쓰기 무료 특강을 줌으로 하고요. 지역별로도 조금 가려고 해요. 제가 오늘 분당에 왔잖아요. 네. 제가 분당에 와서 영광입니다. 예, 작가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분당에서 택시도 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리무진도 타고요. 비행기 타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네,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님 계신 이곳에 와서 너무 좋아서 환호성도 질렀는데 이렇게 오는 거를 제가 좋아하니까 며칠 전에는 서울 갔었어요. 서울에 2번 강의를 했거든요. 무료 특강을.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책 쓰기 무료 특강도 할 수 있고요. 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글을 쓰고 싶고 책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독자님이자 예비 작가님이 백작닷컴이라는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업주부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시는 엄마들 중에 문학 소녀이셨던 분들 또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있지만 글 쓸 엄두는 아직 안 나시는 분들 선생님께 연락드리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백작닷컴이라고 제가 저희 반의 부모님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학급용 명함이 있거든요. 전달을 드렸는데 그중에 어느 어머니께서 백작닷컴이 뭐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낸 이 책 여자 매력적인 엄마 되는 법을 읽으셨대요. 네, 그래서 통화 중에 그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그럼 오전 시간에 아이들 보낸 다음에 독서 좋아하시니까 이왕이면 책도 쓰세요라고 그냥 단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책을 좋아하시는데 아직 책 쓰라는 말을 처음 들으셔서 달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학부모도 책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제가 저랑 함께 요거 1학년도 쓸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책 쓰면 좋겠고 동료 교사들도 책을 쓰면 좋겠고 책을 쓰면 물론 자기 자신도 좋지만
독자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자기 경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독자도 좋고, 우리 예비 작가들도 좋고, 또 출간도 하고, 이런 글 쓰는 삶에 함께, 이렇게 평생 글 친구처럼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글 친구. 너무 좋네요. 그럼요. 평생 글 친구가 네.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열심히 사는 한 여성, 아니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읽는 것 같았어요. 주어진 비슷한 조건에서 누군가는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고 누군가는 또 브런치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열심히 사는 동안 힘도 들지만 그 노력의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입니다. 책을 읽으며 저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공감을 했고요. 그간의 노고를 가감없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처럼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걸은 길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 정말 매력적인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